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부 지영기입니다. 오늘은 이 밭에 나왔습니다. 밭에 나온 거는 지금 이 밭이 한 2년 전에 이제 성토를 했는데, 이 성토 후에 이런 입자상 퇴비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작년에 한번 지었습니다. 농사를 한번 지었는데,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토양 분석이라는 걸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비료를 뿌려서 들깨 농사를 지었습니다. 들깨 농사를 지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토양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과연 이 토양이 농사를 짓는데 적합한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양에 맞춰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맞춰서 비료를 추천해 주는데, 그 비료를 추천해 준 대로 이렇게 시비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밭이 이제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저 뒤에는 이제 뭐 대파도 있고 쪽파도 심었고, 여기는 이제 주로 들깨를 심었습니다. 들깨를 심었고, 근데 이 밭이 여기서 이제 시료를 채취하려면 여러 군데, 여기서도 한 6군데 정도를 이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이 지방자치제별로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시이기 때문에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토양 분석을 이제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별로 뭐 토지가 있는 필지 소관하는 그런 지방자치의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해야 되는데, 농업인연이 되고 또 지자체에 해당하는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농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맡기면은 이제 한 20일이나 30일 사이에 분석 결과를 이제 메일이나 또 메시지 이런 등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양 채취 기구는 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종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는 토양이 마사토 성격으로 있어서 채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종삽을 가져와서 채취를 합니다. 채취하는 방법은 바로 이 겉에 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 겉에 흙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겉에를 좀 이렇게 한 1, 2cm 정도 이렇게 걷어낸 다음에 속을 좀 이렇게 속을 팝니다. 속을 파가지고 속을 파서 한 10cm나 이렇게 10cm 정도로 좀 들어간 다음에 이 10cm, 여기서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이제 모종삽으로 판 다음에 여기에 있는 흙을 이렇게 소량을 채취하면 됩니다. 이 소량이 이제 의뢰를 맡기는 거는 한 500g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 군데를 채취를 해가지고 비닐 봉지에다, 이제 여기 비닐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게 이제 한 포인트에 채취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 6군데 해야 되니까 6군데 하는데, 이렇게 일자라기보다는 이제 지그재그 형태로 토양을 채취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토양 채취한 데는 다시 이거를 원상을 복구해서 이렇게 이걸 정상을 해가지고 토양 채취 흔적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채취를 했으니까 여기서 지그재그를 한다면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펜스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서 이 정도의 한번 또 두 번째 채량을 이렇게 흙을 긁고,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채취를 한 거는 한 군데만 채취해가지고 하면은 그 토양이 한 부분만 검사하는 것들은 안 돼서 가능한 한 좀 여러 4-5군데, 6군데 정도, 저는 6군데 정도를 이제 채취를 하는데 6군데를 채취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위를 걷어내고 땅을 삽으로, 모종삽으로 이렇게 10cm나 15cm 정도를 판 뒤에 이 속에 있는 이제 흙을 이렇게 모종삽으로 떠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거는 이제 채취한 거는 한 필지에 하나의 봉지에 넣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 포인트별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포인트를 하되 한 봉지에 이제 담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2포인트 이제 비를 채취했는데 이렇게 한 봉지에 담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을 채취한 데는 다시 원상을 복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포인트 했고 다시 지그재그니까 이렇게 가서 이쪽 우측 펜스 쪽에 있는 여기서 이제 한번 펜스에서 좀 떨어진데 세 번째 포인트를 위로 위에 흙을 긁어내고 이게 이제 마사토라서 이거 뭐 시로 토양 시로 채취하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흙을 퍼내고 퍼낸 다음에 10cm나 15cm 푼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흙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포인트의 흙을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여기도 놓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지그재그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한 필지에 지그재그로 해줘야만이 이렇게 평상시 균형된 밭 한 필지의 전체적인 토양의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에를 걷어낸 다음에 한 10cm나 15cm 파고 여기 있는 흙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원상 채취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구를 하지 말고 대파반 옆에 위로 해서 위를 좀 걷어내고 이렇게 걷어낸 다음에 좀 흙을 파내고 여기서 흙을 이렇게 그만큼 떠가지고 tap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다시 복구를 원상복구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 이쪽 부위에 여기는 이제 토양이 좀 틀립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여기를 흙 자체가 틀리지만 이건 황토 같은데 여기를 좀 해내고 여기는 물기가 많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5cm 10cm 15cm를 걷어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로 닫고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를 더 한다면 이쪽에 이쪽에 이제 대파밭이 여기가 대파밭인데 그러면 대파밭에 여기에 대파밭 사이에 한번 여기 있는 흙을 한번 여기 토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양이 어떤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요게 지금 시료 채취가 6포인트에서 이제 채취를 한 건데 자 양이 500g이라는 게 요 같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요렇게 지금 이제 채취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밭에 작물이 없기 때문에 채취가 쉽고 또 분석을 의뢰하면 딱 좋은 시기라서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3월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분석 결과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맞는 그 비료를 추천된 비료를 이제 제가 여기다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왔는데 한 45분 정도 걸려 송산에서 한 45분 정도 걸려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연구관
농식품 가공 연구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기가 지금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여기가 본관 같습니다. 본관에 가서 한번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차 공사 예정인데 안내판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관 1번 본관 1, 2, 3층, 2번 농식품 가공 연구관, 3번이 농업과학연구관인데 저기에 수질 분석, 농산물 안전성 분석, 토양 분석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학연구관으로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인청설 샘플처럼 작성을 하고, 평일로 20일? 네. 결과 나오면은 메일로 발송해드리고요. 메일 주소가 A5 영문 5점. 5 네. A5I EALL. 네. 이쪽으로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발송해드릴게요. 20일이면 지금 15일이면? 네, 한 4월 초쯤? 4월 초쯤? 네. 4월 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토양 분석을 접수를 하고서 접수 신청서를 써가지고 줬더니 시료에다가 작물명이나 이름, 이런 지번 이런 걸 쓰는 건 없고, 바로 담당자가 토양 시료 채취한 거를 바로 인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일 기준에서 한 20일 정도 걸린다 하니까,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4월 초쯤에 이메일로 해서 토양 분석 결과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토양 분석을 의뢰했는데, 한 분석 의뢰하고 한 2주 정도 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나온 게 메일로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3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근데 메일을 늦게 열어보는 관계로 좀 늦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인사말이 있고, 그 담당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위한 이 비료 사용 처방서를 홍보하여 보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담당의 연락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 밭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라는 이런 거를 이제 발부받아 봤는데, 경지 현황 해가지고 경작자명, 지영규, 그 다음에 작물은 이제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있어도 그 중에 대표적인 작물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지고 면적은 한 450제곱미터니까 약 150평 정도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경작지나 주소는 이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인데 이걸 이제 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되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토양 특성을 보니까 지하 수위가 높거나 물이 솟는 토양으로 습해가 우려되므로 배수 개선과 배수 시설 관리 필요하며, 습해에 강한 작물을 재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습한 조건에 강한 작물을 이제 키우라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토양 검정 결과를 보니까 산도가 이제 5.9, 그 다음에 유기물이 4,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인산,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이 2.5,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치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그 적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가 6.0에서 6.5인데 5.9니까 조금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유기물은 지금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유기물이 좀 낮은 편이네요. 25에서 35이 되는데 4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고, 유효 인산도 굉장히 이제 낮게 나와 있습니다. 350에서 450이 되는데 56밖에 안 나오는 거죠, 토양이. 그 다음에 칼륨도 기준치에서 한참 0.65 정도 되는데 0.38. 그 다음에 칼슘은 5점에서 6.0인데 4.7. 마그네슘은 이제 기준치보다 1점에서 2.0인데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2 이하인데 이제 전기 전도는 크게 관계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볼 때 양이온에 비해 유기물 함량이 적으므로 퇴비를 사용하고 인산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료 추천량을 보니까
질소질 비료, 그다음 거기 밑거름, 질소질 비료에서 밑거름은 이제 요소와 유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택하면 되고, 인산질 비료도 용섬인미와 용과련 중에 이제 하나를 택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종류가 칼리질 비료도 염화칼리, 황산칼리 중에, 그러니까 염화칼리를 선택하면 이 150평에 12kg를 이제 해야 되고, 황산칼리를 사용한다면 14kg를 이렇게 10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수치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산질 비료는 용성인미나 용가린이 둘 다 이제 양은 똑같고, 그다음에 질소질 비료는 이제 요소는 12kg, 유환을 하면 27kg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기준이 한 포에 한 20kg로 본다면, 뭐 인산질 비료 같으면 2포 정도 대략, 그다음에 질소질 비료는 이제 유환으로 하면 한 포를 조금 넘어야 되고, 요소로 하면 한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TB 종류는 이제 우분, 돈분, 개분, 혼합 T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분인 경우는 이제 양이 많습니다. 많이 필요로 하고 1125kg. 그다음에 돈분 TB면 이제 돈이면 돼지죠. 여기는 248kg. 개분은 닭이니까 191. 개분으로 하면 이제 함량이 좋은지 양을 20kg로 본다면 한 9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석해도 45kg을 이제 소석해도 넣어서 한 2포 정도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따라서 웃고름은 이제 뭐 추후에 이제 그 성장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비료나 종류별로 웃고름의 양도 이렇게 권장을 해줬습니다. 담당자 의견을 보니까 고추 노지 재배 시 밑거름은 추천한 비료량을 사용하시고, 웃고름은 생육 상태에 따라 다소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웃고름은 여기 이제 밑거름 말고 두 번째 웃고름 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모종을 이제 옮겨 심고서 1차 웃고름으로 요소 3kg과 염화칼리 3.8kg을 주고, 30일 후 2차 웃고름으로 요소 4kg 줄 주고, 2차 웃고름 30일 후 요소 3kg과 염화칼리 3.8kg을 3차 웃고름으로 줍니다. 이렇게 이 밭 토양의 농작물을 정식한 후에 이렇게 웃고름 주는 양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기관 해가지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발급일, 검정일 3월 30일, 발급일자 3월 30일, 이런 식으로 토양을 이제 감으로, 그러니까 경작제의 이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양을 직접 분석해가지고 이 토양 속에 있는 성분을 정확히 검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작물에 필요한 이런 비료나 퇴비들을 잘 종류별로 선정해서 이렇게 이제 시비를 한다면 아주 농작물이 영양이 충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 양을 기준으로 해서 비료를 구입해 가지고 150평 되는 이 밭에다가 이런 처방서 기준대로 시비를 하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토양 분석을 의뢰해서 결과까지 나온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작은 농토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위해서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받아서, 이런 거는 지금 담당 토지가 수리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분석을 해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주 효율적인 과학적인 영농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런 토양 분석을 의뢰하는 과정과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 그다음 분석 의뢰, 그다음에 결과,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상세히 소개드렸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